자, 여러분 좀 휴식 좀 취하셨어요? 자, 휴식을 취하셨다면 자, 지금부터 다시 아동복지론 수업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다문화 가정의 아동에 대해서,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자, 앞선 시간에서는 우리 다문화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다문화 가족의 아동이라고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그 개념 정의를 한번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한 복지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파워포인트를 띄워놓고 수업을 진행을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제2절 다문화 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문화 가족 아동의 현황을 한번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다문화 가족의 아동을 위한 서비스가 어떤 서비스가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는 우리 현재 다문화 가족의 아동의 현황이 무엇인지 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 알아야 될 필요가 있겠죠. 우리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을 우리가 5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5개년 계획, 그 기본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결혼 이민자 장래 인구 추계를 2011년서부터 2020년까지를 한번 이렇게 봤는데, 우리 2021년도에는 21만 1,458명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2020년도에 가게 되면 35만 862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속도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결혼 이민자들을 통해서 자녀들이 이제 출산이 되게 되는데요. 결혼 이민자 자녀 장래 인구 추계를 2011년서부터 2020년까지를 우리가 추계를 해보면요.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하면서 2013년부터 2017년도에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하면서 2011년서부터 2020년까지 결혼 이민자 자녀 장래 인구 추계를 한번 본 거예요. 2011년도에 보면 자녀들이 15만 1,154명 정도였는데 2020년이 되게 되면 30만 2,692명 정도로 이렇게 지속적으로 증가할 추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서서 이제 그 결혼 이민자 인구 추계를 보면 2020년을 보면 35만 명이고요. 또 결혼 이민자 자녀들 인구 추계를 보면 2020년이 30만 2,692명으로 보면은 거의 60만 정도가 65만 정도가 결혼 이민자 및 자녀들이에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이제 그 남편 또 거기에 가족들까지 포함을 하면 한 100만 명 이상이 다문화 가족을 이루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올해가 지금 2021년도니까요. 작년 정도가 이제 다문화 가족이 그 정도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이 넘으면 이 다문화 가족의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다문화 가족 아동의 현황을 보면요.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 2013년부터 2017년의 5개년 기본 계획에 의하면요. 전체 결혼 이민자나 기화자 중에 10%는 이혼, 별거 또는 사별 상태에 있어요. 이것도 참 심각한 거죠. 결혼 이민자들의 10%가 이혼이나 별거 또 사별 상태라는 거죠. 또 다문화 가족 중에 한부모 가구 비율이 2012년도에 3.4%에서 2015년도에 4.8%로 증가가 되고 있어요. 이것도 심각한 우리 다문화 가족뿐만 아니라 다문화 가족의 아동의 심각한 위해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세 번째는 다문화 가족 중에 재혼 가구 비율은 29.4%로 다문화 가족의 이혼 사별 증가, 또 재혼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가족 형태가 굉장히 다양하게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반 가정의 가족 형태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뭐 이혼이나 사별이나 별거를 통해서 뭐 이혼 가족, 또 별거 가족, 또 뭐 재혼 가족, 뭐 다양한 이렇게 형태의 가족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이제 문제도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다문화 가족도 마찬가지예요. 이 다문화 가족의 이혼, 또 사별 증가, 또 재혼 가정의 증가 등으로 인해서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원의 사회 경제적 어려움, 또 자녀 양육 문제 등의 다양한 정책적인 그 수요가 예상될 것으로 이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 계획 2013년부터 2017년도에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결혼 이민자 84%가 5년 이상 거주하는 등의 국내 체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고요. 생애 주기별로 지원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다문화 학생 수도 2013년도에 55,780명에서 2014년도에 67,806명으로 2015년도에는 82,536명에서 2016년도에는 99,18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요. 이건 마찬가지로 결혼 이민자들이 늘어남으로 인해서 또 결혼 이민자들을 통해서 출산되는 자녀들이 이렇게 또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문화 학생 수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2015년도 전국의 다문화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 조사를 한번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한번 추세를 한번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다문화 가구는 27만 8,036가구로 추정이 되고요. 2005년도에 15만 4,333가구에서 80%가 증가가 된 거죠. 그래서 10년 사이에 이렇게 많이 바뀐 거예요. 10년 사이에 15만 4천 가구에서 27만 8천 가구로 늘어났으니까요. 굉장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것이죠. 이 다문화 가구의 가구원 수를 보면요. 제일 많은 게 3명으로 이루어진 거죠. 29.1%. 그 다음에 이제 높은 게 2명입니다. 26.3%고요. 또 4명 가구일 경우에는 23.9%로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가족부가 2016년도에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요. 다문화 가구의 가구 구성은 부부 플러스 자녀가 46% 제일 많이 있고요. 또 부부 가구가 21.8%로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차지하는 게 부부 플러스 자녀 플러스 배우자, 부모 형제 9.6% 이렇게 분포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표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다문화 가구의 자녀 연령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2년도와 2015년도를 이렇게 비교를 해본 거예요. 자, 파란색이 2015년, 검정색이 2012년인데요. 6세 미만이 2015년도에 45.8%예요. 6세에서 11세가 31%, 또 12세에서 14세가 2015년도에는 8.9% 이렇게 돼서 그 해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이제 연령이 높아지다 보니까 분포가 이렇게 다양하게 나타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구의 자녀의 학급별 취학률을 한번 보면요. 초등학생인 경우에는 국민 전체가 98.5%에 비해서 다문화 가구의 자녀들이 취학률이 97.6%로 조금 낮죠. 중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
국민들이 96.3%에 비해서 다문화 가구 자녀가 93.5%. 이것도 좀 전체 일반 국민의 가정의 자녀에 비해서 상당히 낮다고 볼 수가 있고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체가 93.5%에 비해서 다문화 가구 자녀는 89.9%. 고등교육기관, 이게 대학원이나 대학교를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일반 가정 같은 경우는 일반 같은 경우는 68.1%인데, 우리 다문화 가족의 그 자녀들 같은 경우는 53.3%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교육기관에 취약하는 경우는 아주 절대적으로 많이 낮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면요. 국내에서만 성장한 그런 자녀와 외국 거주 및 성장 자녀를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국내에서만 성장한 자녀는 5만 165명이고요. 외국에 거주 및 성장한 자녀들은 32,311명 정도가 돼요. 그래서 연령별로 이렇게 분포를 보면 국내에서만 성장한 그런 자녀들 같은 경우는 제일 많은 게 9세에서 11세 33.9%, 그 다음이 12세에서 14세 24.2% 이렇게 되고요. 외국에 거주 및 성장한 그런 그 자녀들을 연령을 한번 분포를 살펴보면요. 제일 많은 인원이 18세 이상 37.7%가 외국 거주 및 성장을 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이제 9 내지 11세가 25.6%를 차지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를 보면 국내에서만 성장한 그런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제일 많은 게 9 내지 11세가 제일 많고요. 외국 거주 및 성장의 경우는 18세 이상 자녀들이 37.7%가 외국 거주 및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재학 상태를 한번 보면요. 국내에서만 성장한 자녀들의 5만 165명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보니까요. 제일 많은 게 초등학교 38.2%, 중학교 이제 23.6%, 고등학교 19.8%, 대학교 이상은 9.7% 이렇게 돼서 아무래도 초등학교 인원이 많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이 다니는 그 학생에 비해서 이 학교를 다니지 않는 인원도 8.7%를 차지해서 미취학 학생들의 문제가 심각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외국 거주 및 성장한 그 자녀들 32,311명을 대상으로 한번 보면요. 다니지 않는 학생 수가 상당히 많아요. 25.9%가 외국에 거주하거나 성장한 그런 학생들은 취약 상태가 상당히 낮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문화 가족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를 한번 쭉 조사를 해보니까요. 제일 많은 게 18.3%인데요. 나이 어린 아이들과 다니는 것을 싫어서 301명이 응답을 했어요. 그 두 번째 학교생활 문화가 달라서 18%, 296명이 그만둔 학교에 다니다가 그만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 그 다음에 14.4%는 편입학, 유학 준비를 하기 위해서 학교를 그만두고 있다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5.3%, 251명이 그냥 다니기 싫어서 이렇게 통계 자료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의 학교 폭력 피해 경험 여부를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요.
이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다는 것이 전체 이제 3,065명이 응답을 해서 5%를 차지했고요. 없었다가 95%, 58,747명이 응답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뭐 없다 95%도 중요하지만 있었다 5%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 5%의 분포를 보면요, 제일 많은 게 초등학교 때 많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고요. 또 성장 배경에 따라서는 외부에서 주로 성장한 인원이 8.1%, 또 외국에 거주 경험이 있는 6.4%에 의해서 학교 폭력 피해 경험이 있었다.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자, 우리 다문화 가족 아동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우리 여성가족부에서 2016년도에 발행한 2015년 전국 다문화 가족 실태 조사를 분석한 결과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2012년도와 2015년도를 비교해서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문화 가족 자녀의 학교 폭력 피해 유형을 한번 살펴보면요. 2012년도는 이 검정색이고요. 2015년도는 이 파란색입니다. 단연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이 2012년이나 2015년도에 근소한 차이지만 거의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을 많이 들었다 하는 것이 66.5%, 65.1%를 차지해서 제일 많이 그 학교 폭력을 받았다. 이렇게 응답을 했고요. 집단 따돌림, 왕따 같은 경우는 2012년도에는 34.7%, 2015년도에는 34.1%를 차지해서 집단 따돌림을 많이 당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손과 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한 장소에 갇힘, 이런 것이 이제 16.3%, 2015년도에는 10.2%로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로 하는 협박, 욕설이나 집단 따돌림, 왕따, 이런 것들로 인해서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상황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강제, 심부름 같은 괴로움, 돈 또는 물건을 빼앗김, 손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한 장소에 갇힘, 또 성적인 수치심을 주는 행위, 또 인터넷 채팅, 이메일, 휴대전화로 욕설 및 비방을 하는 행위에 대한 그 응답 비율은 여러분들이 이 표를 참고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표를 통해서 우리 다문화 가족 아동의 그 실태, 2016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발표한 그 2015년도 다문화 가족 아동의 어떤 실태 조사를 한 것을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이 다문화 가족의 아동,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서비스가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면요. 학교 내 방과 후 교실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84.7%였고요. 공부방이나 지역아동센터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를 알고 있는 응답이 70.2%예요. 또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 62.1%, 청소년 지원 시설 59.9%, 사회복지관 53.4%, 다문화 대안학교 20.4%, 다문화 예비학교 19.5%, 또 네임보스쿨 18.8%,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이런 학교 내 방과 후 교실이라든가 공부방이라든가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의 어떤 인지도가 좀 높고요. 이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도 그에 못지않게 인지도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문화 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아동을 위한 교육 서비스를 한번 먼저 살펴보면요.
2005년부터 다문화 가족 자녀의 통계 자료를 근거로 해서 2006년도부터는 교육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가족 아동을 위한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대학생 멘토링 대상자로 대학생 우선 지정이 되고 있고요. 교사 및 또래 집단과의 1:1 결연을 통한 다문화 가정 아동의 정서적 안정을 도모하고 있고요. 소수자 배려 교육과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한국 문화 교육 등의 교원 연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중3 교과 개정 시 타문화 편견 극복 단원을 포함을 하고 있고요. 지역 인적 자원 개발 사업을 통한 지역 단위 지원 사업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불법 체류자 자녀의 교육권 보호를 위한 지원과 추진 등을 통해서 다양하게 교육 서비스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에 곁들여서 이제 중앙 다문화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다문화 가족 자녀 교육을 위해 중국어, 몽골어, 베트남어 등의 다원어 교육 학습을 위한 교재 개발을 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요. 다문화 교육 정책 연구를 하거나 담당 교사 연수를 위한 핵심 교원 양성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연구를 담당할 수 있도록 중앙 다문화 교육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다문화 가족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요. 제2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이 다문화 가족 기본 정책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요. 여러분들이 추이를 한번 살펴본다는 차원에서 제2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2차 다문화 가족 지원 정책 기본계획을 살펴보면요. 첫 번째,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에 따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요. 학령기 다문화 가족 자녀 대상으로 가족관계를 개선을 하고 사회성, 리더십 개발 등을 위한 프로그램을 확대 및 기초학력을 제고하는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이중 언어, 예체능 등의 다문화 가족 자녀의 다양한 재능 발현을 위한 사업 확대 및 진로 교육을 강화하고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한 중도 입국 자녀 입국 시 관계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서 원활한 공교육 진입 유도 및 편입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도 입국 자녀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뭐 베트남이나 뭐 필리핀이나 캄보디아에 있었던 결혼 이주 여성들이 이제 여기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결혼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결혼 이주 여성들 중에서 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나 뭐 태국이나 필리핀에 있으면서 거기에서 결혼을 해가지고 낳은 자녀가 있어요. 그런 자녀들이 이제 그런 이혼을 했거나 또 뭐 사별을 해서 자녀를 그 국가에다가 두고 이제 이 한국의 남성하고 결혼을 한 결혼 이주의 여성들 같은 경우는 이제 국적을 취득을 하게 되면 그곳에 자라고 있는 그 자녀를 한국에 초청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끔 하는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중도에 입국할 수 있는 자녀다. 중도에 입국한 자녀다라고 해서 우리가 중도 입국 자녀라고 하는데요.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은 말 그대로 그 나라에서 태어났고 그 나라에서 자라고 있었던 자녀들이 중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국적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그런 국가에서 자라다가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결혼 이주 여성들과 우리나라 남성과 결혼을 해서 낳은 그 다문화 가족 자녀들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에 봉착할 수 있는 자녀들이 중도 입국 자녀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중도 입국 자녀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에 잘 자랄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책을 이 제2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반영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다문화가족 자녀 성장에 따른 지원을 강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한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수립을 했는데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문화 이주민 센터를 운영하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통합 서비스 운영으로 다문화가족, 맞벌이 가정, 또 북한 이탈 가족 등 다양한 가족 대상 포괄적인 서비스를 강화하자.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수님이 2012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의 센터장을 했다고 앞선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요, 우리가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있고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있는데 이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은 이제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별도로 운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에 따라서 지금은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합쳐져서 한 개의 어떤 서비스 전달 체계로 구축이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의정부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의정부시 건강가정 지원센터가 합쳐져서 의정부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렇게 명칭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이것이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 계획에 따라 이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계획의 일환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건강가정 지원센터와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합쳐져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해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 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또 맞벌이 가정 또 북한 이탈 가족의 어떤 다양한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 포괄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 서비스 전달 체계를 효과적으로 이렇게 변경을 했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글쎄요, 그 의도대로 이렇게 잘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많은 문제점이 좀 내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심도 있게 나중에 다룰 기회가 있으면 또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제2차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교육부에서는요, 다문화 예비학교를 138학급에서 160학급으로 확대를 하게 되고요.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찾아가는 예비학교를 운영을 하고 다문화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 및 기초학습 지원을 위한 대학생 멘토링을 추진을 합니다. 농어촌 지역 방학 프로그램 운영 확대를 시행을 하고 예비, 현직 교원의 다문화 교육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를 하게 되고요. 현장 교원 지원과 교육자료 개발을 위한 다문화 교육 교사 연구회를 운영을 함으로 인해서 교육부에서는 이 다문화가족 정책 기본계획을 이렇게 수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이미 2013년도부터 2017년도까지의 2차 기본계획이기 때문에요. 이미 현재는 2021년도이기 때문에 이 2차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기본계획은 이제 실행에 옮겨졌고 상당수의 이렇게 정책이 집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요,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계획인데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다양성 정책 기본계획안을 마련을 하고요. 대상별 문화다양성 교육 프로그램 및 문화다양성 주관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문화기반 시설의 문화다양성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확대, 또 이주민의 문화활동 지원 및 이주민, 내국인 간 문화소통, 교류를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두고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또 다문화가족 구성원 대상 한국어 교육 재교육 연수 실시 및 온라인 한국어 교육 학습센터 구축 및 운영을 하게 되고요.
다언어 방송 프로그램 다양화 및 확대를 16개국 13개 언어 등으로 확대를 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013년도에서부터 2017년도의 계획이기 때문에요. 상당한 진척이 이루어진 계획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는요. 국제 거주 외국인 대상 의료 코디네이터 양성과정을 운영을 하고요. 어린이집 교원 대상으로 다문화 가족 이해 제고를 위해 교원 보수 교육에 다문화 가족 영유아 보육 및 지원 교육 지속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 다문화 가족 업무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동과 관련된 업무는 보건복지부에서 관장을 하는데요. 이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관장을 하기 때문에 이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것은 좀 제한적인 사안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성가족부, 이제 다문화 가족의 주 업무 부서가 여성가족부인데요. 여성가족부에서는 이중언어 환경조성 사업 기간을 10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를 하고요. 가족 코칭 실시로 서비스 질을 제고하고 학령기 다문화 가족 자녀 증가에 따라서 정체성 회복, 또 사회성 발달, 역량 강화 등을 위한 다문화 가족 자녀 성장 지원 사업인 다재다능 프로그램을 확대 추진을 할 예정이었고요. 또 국내 거주 기간 장기화에 따른 미래 설계 및 실행 계획 수립 등을 지원하는 결혼 이민자 자립 지원 패키지 프로그램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주제별 심층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생활 가이드북 보안, 또 결혼 이민 예정자를 위한 웰컴북 제공 언어 확대 및 단우리 포털 개편 등을 통해서 정보 제공을 확대할 그런 계획을 수립을 했고요. 폭력 피해 이주 여성에 대한 주거 지원 등 인프라 확대로 자립 및 자활 기반 마련을 확대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2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은 2013년부터 2017년도까지의 기본 계획이기 때문에 현재 2021년도 현재로서는요, 이미 다 시행에 옮겼고요. 제3차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이 수립이 돼서 시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번 이 추세만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한 어떤 지원 프로그램을 위해서 이렇게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그 의미만을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알아두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다문화 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요, 이제 정리를 하자면요,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있다.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은 2008년도에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 제정이 됨으로 인해서 이 다문화 가족과 관련된 지원 서비스에 대한 모든 지원 규정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에 따라서 5년마다 다문화 가족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다문화 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다문화 가족 지원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요,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인데요. 제한 외국인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차별 방지 및 인권 옹호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이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이 있다라는 것들 여러분들이 좀 주목해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또 제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2013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주 배경 자녀의 건강한 성장 환경 조성과 이민자 인권 존중 및 차별 방지 제도화, 또 다양한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용성 확대 등의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또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을 해서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의 근거를 마련을 했다. 그래서 이 다문화 가족 아동을 위한 복지 서비스 차원에서 우리 관련 법령을 한번 살펴봤어요. 다문화 가족 지원법, 또 제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 또 2차 외국인 정책 기본 계획과 문화 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법률을 통해서, 법을 통해서 이 다문화 가족, 또 다문화 가족의 아동들에 대해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다문화 가족의 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다문화 가족의 개념, 또 다문화 가족의 아동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좀 쭉 드렸고요.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한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문화 가족에 대해서, 또 다문화 가족 아동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여러분들 수업 받으시냐고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기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